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시장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요일 현지 시간 마감까지 해서 최근 들어 일단 좀 가장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이죠. 자, 어쨌든 생각보다 기대가 없었는데 CPI 발표 직후에 지금 현재 결과값인데 대략적으로 1.5%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을 나와주면서 자, 마무리를 좀 가져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추전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사실 뭐 반도체 쪽으로도 일단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비만 치료제 뭐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뭐 다시금 꿈틀거리는 모습이고요. 국내 쪽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일단은 버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원웨이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국내 쪽에서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흐름은 나와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다시금 단기 전고를 돌파하는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72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2650선까지 여기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세는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바닥 대비 상승을 좀 잘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작년 기준의 낙폭 대비 얘 역시도 지금 소화를 잘 보여줬는데 미증시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랑 똑같이 갔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 자체가 이미 진작에 1000 이상의 지금 돌파 자리값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900까지 지금 또 다시 밀려주면서 현재 자리값을 좀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보여줄 것 같아요. 자, 뭐 이유로는 뭐 최근에 알테오젠의 이제 뭐 상승 자체가 이제 코스닥에 조금 더 호풍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상승을 좀 못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도 가치 훈풍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지금 제약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동반 상승을 좀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시면요, 알테오젠부터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자, 무려 지금 4만원 초반대에서 6만 5천원까지 들어 올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 상승 자체가 거의 바닥 대비 지금 현재 50% 가까운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무려 뭐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진정한 상승 자체는 2거래일 만에 지금 급등을 좀 보여줬다. 18% 14% 보여주면서 지금 이 저점 대비 기준으로는 거의 50%가량 지금 상승 흐름을 잘 보여줬는데, 자, 뭐 알테오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얘 역시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상승 탄력을 한번 좀 받았었던 게 어마무시한 가격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나왔었던 기술 자체만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앞으로의 뭐 근미래라든지 이쪽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뭐 눌렀던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면 16,000원대에서 단숨에 12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8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 이제 핵심 기술이 대문자로 써야 되겠다. 알트비사죠. 알트비사의 이제 피하 주사 기술로 일단은 지금 머크랑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추정 중에 이제 키트루다 SC죠. SC가 이제 피하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 주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하 주사 자체로는 사실상 적은 용량으로는 주입이 가능해요. 적은 용량에 이제 우리가 피하층에다가 어떻게 보면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층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피하 주사를 가져갈 수가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 기술이 그렇게까지 좀 발달이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게 이제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한번 병원에 갈 때마다 금액대 자체가 우리는 뭐 만원, 2만원이면 끝날 게 기본 2, 30만원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뭐 10만원대 나오는 거는 100만원대 이상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부자들은 그런 거 개념치 않고 자주자주 병원을 방문하겠지만, 우리가 통계적인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의약품,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로 우리가 뭐 집에서 구급함으로 이제 좀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약들이 좀 많이 더 개발이 잘 돼서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서 아니면 우리가 해외 직구로 사는 것들이 그런 약들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병원을 안 가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약들이 이제 좀 잘 발달이 됐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일단은 피하층에다가 이제 좀 주사를 놓을 수 있고, 혹은 병원에서 만약에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의 횟수를 좀 나눠서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간을 두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에 더 좋은 약효를 바라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좀 머크 자체는요, 여러분들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머크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항암이라고 했었을 때 생각되는 부분 자체가 우리 몸을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우리 신체가 있으면 뭐 만약에 이제 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폐라고 하면
사실상 뭐 방사능 치료라는 것 자체가 딱딱딱 암세포만 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주변에 건강한 세포들, 장기 주변에 건강한 세포들까지 같이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장기 손상도 같이 나와줄 수가 있고, 그 부분 자체가 암세포가 안 잡히고 뭐 다시금 더 생긴다던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면서 장기면 장기, 피부면 피부, 뭐가 됐든 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암세포 죽이면서 다른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방사능 치료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뭐 이렇게 좀 가져가는 편이었죠. 혹은 그동안에 뭐 약물 같은 경우도 딱딱딱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한 정복을 이제 좀 하진 못했는데, 이 머크가 이번에 이제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그러니까 이 약물 자체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암세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살짝의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준 다음에 자가 면역 시스템에 살짝의 자극을 줘서 어떻게 보면 이 항암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가서 암세포를 좀 죽이게 할 수 있는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이 약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훨씬 더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한 단계 더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트루다 관련주로 지금 좀 엮이게 된 게 이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제 현재 이 두 회사 간의 비독점 계약 상태인 부분 자체가 저는 여기서 좀 상당히 강점으로 일단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독점이다라고 하면요,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머크와의 독점적인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현재 기술 자체를, 알트비사 기술 자체를 다른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제약회사에다가 또 프리미엄을 더 붙이고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으면서 현재 기술을 또 어떻게 보면 팔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독점으로 연결된다, 비독점이 아니고 머크와의 독점이다라고 하더라도 머크 같은 이 공룡기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이 머크 같은 공룡기업을 가지고 독점 삼아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체도 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현재 상황에서 상승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기술 자체는요 사실상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었던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런 식의 비독점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에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적인 부분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실 놓여져 있었는데, 알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까지 떨어질 만한 주가는 아니었었는데 너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2만원 대비 뭐 3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80% 가까이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반등 자리 값도 사실 단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소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게 단기 반짝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차트를 좀 보셨을 때 이미 낙폭을 더 먼저 크게 키워갔어야 되는 자리값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를 좀 버텨주면서 지금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단타성 대응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정리를 보자 생각하시면서 지금 자리값도 대응 관점으로 일단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비교될 만한 게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아직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그렇게까지 좀 크게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머크를 좀 등에 업은 상태에서 상승 탄력을 좀 받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독자적으로 미국을 좀 진출을 하고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려는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는 아니지만 이 면역 질환 치료제로 이제 뭐 10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뭐 짐펜트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도 지금 좀 지금 좀 도전장을 좀 내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좀 명칭이 경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두 종의 이제 뭐 신약 자체가 임상 실험에 좀 돌입한다는 내용으로 좀 가져갔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제약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봤을 때 이 임상에 대한 결과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기 상승 하락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원동력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수렴 형태를 끌고 가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조금 더 기간값은 좀 필요하고요. 알테와 같은 단기 급등 자리값에 보고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늦진 않는다라는 해석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지금 어쨌든 두 기업 다 보셔도 좋지만 오히려 저게 지금 안 가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저점까지 밀어주는 매도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종목을 좀 담는다라고 하면요. 제 기준으로는 이 알테오젠을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부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좀 가져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좀 가져가 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에 대한 목표가로 일단 좀 바라볼 때 사실상 뭐 단기 터치에서 저항 자리값이 66,000원 선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단기 고점 라인 때 이제 좀 도달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반등 흐름 자체는요 자리값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으로 8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정 없이 가져가면 여기 조정이 조금 그래도 크게 5만원 초반대까지 눌러줬다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11만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슈가 지금 좀 확실하게 받쳐주면서 수익 모델이 확실히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상승 추세 한번 제대로 받아주면서 시장이 관심을 받았을 때 상승 흐름은 이 자리값도 사실상 적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앞전에 이러한 상승 힘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 생각에 충분히 상승 여력 단기 급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112랑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일단 최근에 너무 핫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다루냐 이렇게 좀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1112나 이제 노보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핫했었고 사실상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잡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사실 조금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자리예요. 워낙 고점을 뚫으면서 넘어가는데 뭐 언제는 리스크 없었나요? 뭐 서서히 이 전처럼 고점 받쳐주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좀 보시면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운자로의 좀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총 자체도 뭐 일단 700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이 마운자로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뭐 암이라든지 이제 면역 질환 등의 이제 뭐 사실 이런 치료제로 이제 뭐 라인업을 이제 굵직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남자분들 그죠?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 말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가 이 일라이 릴리 라인업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좀 비만 치료제 내용 자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이제 좀 이 비만 치료제 전체 시장의 이제 좀 가치가 한 24억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23년도다 보니까 7년 후에 아직 뭐 기간은 많죠. 7년 후에 이게 540억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540억 달러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7년까지 지금 좀 지켜봤었을 때 주가 상승력이 현재 구간대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20배 넘는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워낙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뭐 또 20배 갈 수 있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아닌데 충분히 상승력이 지금 좀 받쳐져 있는 기업인 거고 이렇게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기 조정 자체를 당연히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너무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이 한 주 사는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제 600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을 600불을 기준으로 내가 좀 장기적으로 일단 좀 적금식으로 좀 모아간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0불이다 그러면 뭐 하나 기준으로 뭐 한 그냥 70만원 돈 정도 되겠죠. 주가 변동은 충분히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내가 달에 70만원씩 적금을 들고 저금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종목을 저금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뭐 지금 우리가 한두 달 모아가지고 이거를 뭐 빼서 쓴다 이거는 저축이 아니죠. 최소 저축이다라고 아마 개념을 지금 좀 세우는 게 1년에서 5년 그리고 뭐 10년 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10년 계획 프로젝트에서 이 일라이릴리를 좀 담아두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 자체는요 20배가 오르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의 주가가 충분히 상승여력을 품고 있다고 앞으로의 7년 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시총도 무겁긴 하지만 정말로 1400조 이상까지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등과 반복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겠지만 어쨌든 모아가기에는 좀 나쁘진 않고요. 단타성에 대한 접근으로 일단 좀 해석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뭐 사실상 5일선의 이탈을 보고 나서 대응 관점을 가져가시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굉장히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21선 간의 조정 움직임까지 보고 나서 스타트로 단기 대응에 대한 준비로 하시면서 단타성으로 우리가 5%에서 7% 정도 미만의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지금 챙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접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요거에 대한 한 캔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이미 5%가 넘어요. 그래서 눌러준 뒤에 이 정도 구간 꼭 전고를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추세를 기대값을 가져보기보다는 한 번에 좀 낙폭 자체를 크게 가져가서 반등 나와주는 타이밍 이게 좀 중심값을 좀 넘겨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서 한번 좀 캐치를 하면서 단기 대응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을 때 제가 이거를 지금 좀 조사하면서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뭐, 이 지금 마운자로의 뭐 성능 자체가, 사실상 싹센다보다도 지금 어떤 부분이 더 좋고, 임상에서 어떤 게 더 좋고, 뭐, 이렇게 좀 나와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비교 경쟁의 의미가 없는 게, 사실상 뭐 체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평균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는 싹센다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마운자로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실, 누구 하나가 이제 뭐 치킨 게임으로 도태되는 결과가 아니고 사실상 두 가지 기업 모두가 같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의 파생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기업들의 개발들 해서
선택권이 좀 다양한 상태에서 주도권은 누가 있는지, 대장이 누구가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같이 이제 좀 장기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 주변 지인들도 사실 이제 뭐 꼭 여기서 쓰는 뭐 이제 뭐 싹센다라든지 이렇게 지금 좀 사용한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 어떻게 보면 비만 보조제, 일단 살 빼는 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좀 핫하고 충분히 효능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뭐 사실 뭐 6개월 단위, 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일단은 한번 체험도 해보고 아니면 복용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운동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한번 양반 챙겨 먹었을 뿐인데, 정말 내 전체 체중의 10%, 20%의 감량 효과를 단기간에 좀 맛본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압박 때문에 이탈하는 부분 자체는 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고정 지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운동하고 살 빼야 되면 뭐 해야 돼요? 러닝을 하면 되죠. 정말 최근에 이제 쇼츠였나 어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안정환 축구 선수 안정환 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사실상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살 빼는 걸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요, 러닝, 그러니까 이제 진짜 뛰는 거로 했었을 때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한 거 안다. 근데 그 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 저 역시도 이제 좀 단거리는 조금 자신 있지만 정말 3km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3km, 5km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매일매일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자기 건강 관리나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10%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90%의 사람들은 뭐냐, 정말 쉽게 살을 빼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뭐 식단 조절, 좀 밥을 줄인다던가 뭐 식단을 좀 변경한다던가, 그리고 뭐 운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헬스장을 등록한다던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넘어가면서 꾸준함이 사라지죠. 근데 정말 약 같은 경우는 이 꾸준함을 가져가는 거에서는 사실상 뭐 알람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맞춰 놓으면서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성으로 봤었을 때 효율성으로는 굉장히 좀 좋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한번 맛본 사람들이 운동으로 열심히 빼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이 효능을 받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행동을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에서 일단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좀 이 약이 그냥 정말 먹자마자 쑥쑥 빠진다 이건 아니고, 일단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먼저 임산부들이 좀, 그러니까 입덧을 하듯이 일단은 뭐 사실 식욕 부진이 이제 좀 오는 거죠. 이제 식욕이 이제 좀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알아서 뭐 음식량이 조절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몸이 이 먹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거부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는 사람들은 효과를 2배, 3배를 볼 것이고요. 이 시너지라는 것은 운동병에 정말 식단 조절, 칼로리 조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사실 여기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문제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미국 쪽 뭐 여러분들도 뭐 해외 TV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뭐 인터뷰라든지 뭐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뚱뚱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의 뚱뚱함은 뭔가 다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로 큰 효과를 받으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내가 목표를 했었던 자리가까지 키로수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약을 먹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이 유지를 하려고 요요가 안 오기 위해서도 꾸준히 이 약을 복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약도 정말 뭐 사실 첫 1개월, 3개월 뭐 요 정도 사이에서 드라마틱한 효과고, 나머지에서는 처음에 10kg 뚝 빠져버리고 이게 뭐 매달 10kg 빠지면 죽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이렇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워낙 좀 비만이신 분들이 찾으니까 뭐 처음에 10kg 빠지면 그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말 맞다나 5kg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빠질 거고, 뭐 정체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 떨어지는 게 더디더라도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적어도 체중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게 된다는 거야. 특히나 이 약이 내성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약을 끊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식욕이 이전보다도 더 급증한다는 얘기가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고요. 삶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의 지속적인 고정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상 이제 기간이 좀 더 지나고 대량 생산이라든지 좀 더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가격 자체도 지금보다도 더 착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모두가 사실상 좀 빗대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끊을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 담배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몸에 막 안 좋아진다 막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뭐 그런 것까지는 좀 잘 몰라도, 결국에는 이 살 빠지고 자기 관리에 대한 욕구, 어쨌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 욕구와 좀 맞닥뜨려지면서, 제 생각에는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보다도 20배 이상의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대장을 일라이 릴리와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단 같이 해서 시장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 다 가격 전략으로 일단 좀 바라보시면요, 사실상 지금은 조금 더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눌러야 되는 기준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지금 좀 고점을 픽스를 좀 받고 만약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요, 정말 착한 가격은 현재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20% 정도 빠지는 구간대가 되겠죠. 현재 고점 대비. 그러니까 600불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한 500 정도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이건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떨어지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 구간에서 좀 단타성 대응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저는 좀 21선의 지지 여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2부 내용도 조금 얘기 이렇게 좀 종목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금방 지나가는데, 자,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일단 좀 보시면요, 자, 퀄컴과 일단 좀 브로드컴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이 두 기업 자체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브로드컴 쪽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에 이제 좀 해석을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사실상 일단 좀 퀄컴부터 일단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일단 좀 같이 비교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도 지금 22년도에 이제 하락분 자체가 올 상반기에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소화를 못 시키면서 이 자리 값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대의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퀄컴을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애플이 이제 독자적으로 애플이 이제 5칩 개발 이제 부분 자체가 좀 있었는데, 사실 좀 이 반도체 분야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이 통신 반도체 분야 자체가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프리미엄 쪽 있는 게 이 AP, 이 퀄컴 쪽에 있는 칩을 사용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갤럭시 뭐 24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제 퀄컴,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추가적으로 지금 같이 계약을 더 연장이 됐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계약 연장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크냐면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엔 기술력이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요. 이 기술력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이 기간이 26년 뭐 이렇게까지 뭐 연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다시 개발을 했었을 때는 저 멀리 더 높은 고성능의 칩이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자체 개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실패가 또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이유라는 거를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요, 1순위가 뭔가요? 1순위 미리 가치를 좀 알아보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었던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사서 결국에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우리는 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타 지금 다른 뭐 엔비디아 당연히 좋죠. 미래적인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AI 수의 독보적인 이슈를 좀 받아가면서 그 외적인 요소들이 지금 계속 더 나와주면서 너무 좋은데 내부자도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금 주식 보유한 사람들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언제든지 고점 저항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만큼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주가의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그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일으키기에는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그만큼 다 보여주고 그 이상을 또 보여주는 혁신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사실상 정말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술주 시장 자체가 호재가 아니면 쉽게 상승 탄력을 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좀 볼만한 게 이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같은 경우가 정말 이 고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 탄력을 올 상반기 기준으로, 뭐 상반기보다도 뭐 지금 저점으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작년 10월부터 꿈틀댔던 게 본격적으로 올 상반기 힘 탄력 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그럼 뭐 바닥 대비 기준으로면 지금 뭐 2배가 오른 거고요. 좀 뭐 적당한 가격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50% 이상 지금 단기 가격 상승을 좀 바라본 상황입니다. 이미. 근데 하루 만에 13%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 뭐 사실 여기 자리를 가져가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지금 앞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닝 자체 좋고 사실상 나쁘진 않았는데, 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못했었던 부분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급락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뭐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적인 문제인 거고, 이미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 자체가 안 좋아? 조금이라도 안 좋아? 시장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사실상 그 중간 단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조정들이 다 더 나와줬어야 되는 타이밍 자체를 잃고 그 지금 현재 과열을 지금 계속 겪으면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낙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일단은 좀 나쁘지 않고, 결국에는 애플과의 지금 계약 자체가 이어져 있는 이 퀄컴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낙폭을 이어가면서 추세가 좀 꺾이더라도 그 낙폭 자체를 조금 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넘어왔을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 일단은 조금 더 강하게 또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한번 좀 보세요.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뭐 할 것 없이 이미 코로나 때부터 계속적으로 괜찮다,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했었던 결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 종목 자체도요, 가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탄력을 못 받아갔었는데, 정말 올 상반기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래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정말 가파르게 보여줬다 보니까.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지금 사실상 앞으로에 대한 기대값으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죠. 근데 얘네가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잘 나와준 상황이에요. 뭐 사실 뭐 본다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를 한번 좀 보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말 뭐 10만원 하던 게 무려 뭐 최고점으로는 150만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최대 맥시멈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조정 받아주면서 지금 최근 낙폭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은 어쨌든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은 맞았었던 거죠. 조정 자리값도 지금 앞에, 그러니까 올 초 기준으로의 상승 대비 이 상승분이에요. 가격을 제로에서부터 150만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올 초 상승 대비 지금 일단 38% 그리고 이제 절반까지 이제 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82만 5천원 선 지지 여부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5만원 선 이렇게 지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구간대의 상승도 정말 대단했지만 진짜 추세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었던 좀 궁극적인 이유라고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가 좀 가장 중요했었냐면요, 결론적으로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개발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고 자체 생산으로 좀 넘기기 위해서, 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이제 돈이 깡패다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총 자체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고 CEO는 전 세계 최고 부자까지 등극을 하는 수준으로 일단 좀 나와줬기 때문에, 머스크는 욕심쟁이면서 정말 새로운 거를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개발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우리가 아예 독점을 해서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마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었던 거죠. 결국엔 그게 뭐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술 자체가 충분히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계속적으로 이끌어 갔다예요. 그럼 제가 퀄컴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퀄컴이 지금 딱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비단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의 관계도 지금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 모습을 조금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주가 상승의 지속력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우리의 이 통신 반도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평생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뭐 정말 말맞다나 노트북이라든지 뭐 데스크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예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VR 쪽으로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사실상 이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자체는요, 앞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 50년, 100년 어쨌든 뭐 형태랑 기술이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사실상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퀄컴은 지금 현재 반도체가 상승을 했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우리가 올 상반기 때 충분히 느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주가의 추세
지속력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퀄컴 같은 경우는 상승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을 픽을 안 했었던 이유 자체가 얘는 이미 올 상반기 때 이전의 자리값을 다 소화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매수세를 이미 더 보여줬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에 메리트가 없을 뿐이에요. 사실 비교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통신 쪽으로, 일단은 통신 반도체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장 원탑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착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이제 뭐 AI 기술을 좀 곁들인 뭐 AI 통신 반도체까지 뭐 CEO가 좀 언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AI 쪽까지 해서 이제 수혜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퀄컴의 단점이자 장점은 애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계약처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거기에 이제 좀 더불어서 뭐 지금 TSMC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뭐 차세대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에 이제 좀 나선다는 소식까지도 이제 좀 같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기업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내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내부자, 뭐 이제 너 공개적인 내부자죠.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 이사인 뭐 로우체크 키안이 일단 9월 초 기준으로, 뭐 얼마 안 됐죠, 2주 전인데 9월 초 기준으로 일단은 자사 지분 자체를 250억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도 주가가 지금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 현재 자리값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얘는 사실상 조금의 조정은 필요해요. 어쨌든 워낙 뭐 440달러에서 이제 900달러대까지 이제 저점 대비 이제 2배 이상 올랐으면 말 다 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 기준으로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조금 쉴 구간, 조금 더 우리가 금미래로 봤었을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놓여져 있는 상황이지만, 금미래로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단기 조정 자리값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은 좀 상반된 결과죠. 엔비디아는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이 자사 지분을 좀 매도하는 소식만 지금 계속 조금 시장에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러한 내부자 매수 소식 자체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값 좀 박스권에 대한 대응 자체로 단기적인 해석으로 일단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전고를 막 깨면서 계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만 안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의 변동성 해석으로 보면서 가져가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고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익절 포인트 잡아주시면서 지속적인 대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깨면서 넘어가면 너무 땡큐지만 어쨌든 여기 부근대에서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요, 리스크 조절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면서 약수익이라도 일단 계속 좀 챙기는 단타성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업적인 내용들을 조금 비교 분석하면서 가져왔는데요, 조금 더 괜찮았었던 부분들 자체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